오늘 이렇게 방송할 거는 이제 저점 스케일인데, 말 그대로 저점 스케일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용어 자체가 저점을 만드는 부분을 들어가서 분할 매수를 치고 하는 스캘핑이라고 하는데, 단타적인 부분이겠죠. 근데 이게 초단타가 될 수가 있고 분단타가 될 수도 있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 생각하는 스윙 부분이 돼버릴 수도 있다 라는 건데, 이게 이제 저점 스케일을 이제 하다 보면 뭐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초단타가 될 수도 있고 분단타가 될 수도 있고, 저도 초단타에서 나올 때도 있고 분단타가 될 때도 있고, 한두 종목은 뭐 하루에서 이틀 정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 생각하는 스윙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냐면, 오후에 진입을 했을 때 그때가 가장 문제가 되죠. 오후에 진입을 하게 되면 다음날 시초가나 다음날 중반쯤이나 다음날 종가쯤의 결과론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가장 내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올 때는 시초가겠죠. 시초에 있는 장이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그쪽을 만져줘야 가장 좋은데, 그러면 이제 종가 베팅하는 방법이 있고 시초 베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종가를 하게 되면 장점은 뭐냐면 갭 뜨는 걸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시초 베팅은요, 장점이 뭐예요? 시초 베팅은 당연히 상황을 보고 진입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갭이 떨어질 수가 있고, 갭이 떨어져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횡보를 치다가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내가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초 베팅도 장점이 있고 종가 베팅도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단점은 뭐냐? 둘 다 단점이 따로 있겠죠. 이렇게 단점이 뭐냐? 종가 베팅 같은 경우는 시초의 개파락을 무시할 수 없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단점이고, 그러면 시초 베팅은 단점이 뭐냐? 시초의 갭 상승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안전하겠냐라는 차이인데, 안전 부분에서는 시초 베팅이 가장 더 안전해요. 이거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빠르죠. 그러면 종가 베팅은 좋은 게 뭐냐? 좋은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없어요. 제 생각에는 종가 베팅보다는 시초 베팅이 더 좋아요. 갭이 뜨게 되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안 먹으면 돼요. 그 대신에 내가 갭이 뜨게 되면 못 먹기 때문에 시초 베팅을 할 때 보통 관심 종목을 3개에서 5개 정도는 뽑아줘야, 1, 2, 3, 4, 5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갭을 상승하고 시작해버리면 그거는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나오게 되면 두 번째 종목은 나오게 되면 먹으면 되고, 뭐 먹으면 되고, 이것도 뭐 갭이 상승된다라든지 뭐 갭이 상승된다라고 하면 제외시키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초 베팅이 가장 좋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 저점 스케일이 뭔지는 제가 이제 따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저점 스케일을 제가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노리는 거냐면, 실질적으로 고점을 찍었다가 거래량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이쪽이겠죠. 그러면 여기가 거래량이 가장 많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이게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계단식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하락을 시작을 하겠죠. 뭐 그러는 과정 중에 뭐 쌍봉이 나와서 하락을 한다든지, 쌍봉이 나올 수도 있고, 헤드앤숄더가 나올 수도 있죠. 뭐 헤드앤숄더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쌍봉이 나오게 되면 저점 스케일은 좋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쌍봉은 무조건 먹을 수밖에 없는 패턴이에요. 저점 스케일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저점 스케일이라는 자체가 저점을 만드는 부분을 들어가서 분할 매수를 치고 하는 스캘핑 단타, 말 그대로
먹을 확률 100% 잡고 하는 맵. 이게 먹을 확률을 100% 잡고 하는 스캘핑이 없죠. 애초에 있을 수가 없지. 스캘핑인데 보통 모든 사람들은 손절과 익절을 번갈아 가면서 해요. 내가 익절할 때도 있고 손절할 때도 있고, 오늘은 손절했고 그 다음에 뭐 다음 5분 정도 뒤에 하는 스캘핑은 뭐 손절할 수도 있고 다시 또 익절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를 쳐서 먹을 확률을 100% 잡고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왜 100%를 잡고 하는 거냐 라고 이제 물어본다라고 하면, 100%가 아니라 99%예요. 1%에 대한 변수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 거래량이 많은 부분에서 쌍봉이 나오게 되면 먹었죠. 당연히 이 저점을 찍는 부분에서 들어갈 테니 이런 식으로 찍고 다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지금 접전 스킬을 들어갈 때는 저점 만든 이 부분은 내 눌림이라고 하죠. 눌림이고, 이 부분을 보고 이제 저점 1이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저점 1부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저점 1부터 들어갔을 때는 내가 먹을 수 있죠. 당연히 쌍봉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럼 두 번째,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내려왔을 때예요. 이렇게 그대로 쭉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상승이 한 번 정도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부분이 저점 2가 되는데, 저점 2, 저점 3, 저점 4, 저점 5가 되는데, 저점 2가 되고 저점 3가 되고, 짧게 할 겁니다. 길게는 안 해요. 조금 더 자세하게는 나중에 이제 좀 정규 방송할 때 하면 될 것 같고, 저점 5가 될 건데, 실질적인 거는 무조건 한 번 정도는 이 삼각수렴에 대한 부분을 뚫게 돼 있다 라는 거죠. 저점 1부터 타게 되면 저점 2부터 탈 수 있고 저점 3부터 탈 수 있는데, 언젠가는 이 삼각수렴을 뚫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먹은 것 중에 한네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도 저점을 찍으면서 내려왔죠. 가까이 한번 봐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찍으면서 내려와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럼 저점이 몇 번 만들어졌다? 저점이 일단 눌림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이 부분을 눌림이라고 볼 수 있죠. 저점 1, 뭐 저점 2, 저점 3,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봤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번호로 쳤을 때 눌림, 저점 1, 뭐 저점 2, 뭐 저점 3예요. 이렇게 눌림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어차피 저점 1부터 매수를 할 거니까. 이렇게 쳤을 때 언젠가는 이 부분을 뚫게 되는, 삼각수렴을 뚫게 되어 있는 라인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삼각수렴을 뚫었어요, 안 뚫었어요? 삼각수렴 뚫었다, 안 뚫었다? 뭐 더 내려오긴 했으니까 이쪽이 마지막 저점이 됐죠. 저점이 더 만들어졌죠. 5번이 만들어지고 6번이 만들어졌으니 이 부분을 언젠가는 뚫는 부분이 나올 거다라는 예상을 진입하고 들어가는 건데, 그럼 실질적으로 언젠가는 뚫을 건데 그 언젠가가 오늘 종가 베팅까지 안 나와야 돼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조건. 종가 베팅까지 뭐가 뚫는 게 안 나온다? 삼각수렴을 뚫는 부분이 안 나와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간다 라고 하면, 역배열보단 정배열이어야 돼요. 거래량이 그만큼 많은 부분을 선택해줘야 한다.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어떤 정배열 부분에서 내가 선택을 해줘야, 정배열 부분, 이거는 이제 단기 정배열이죠. 실질적으로 완벽한 정배열이 됐다고 할 수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역배열에서 치고 올라온 것들이라 그냥 단기 정배열이지 장기적으로는 정배열이 아니에요. 이런 종목도 웬만하면 빼주는 게 좋은데, 뭐 내가 선택을 하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이런 확률성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부분이 훨씬 낫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봤던 아시아나다. 그럼 아시아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똑같이 먹기도 했고, 제가 뭐 방에서도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언젠가는 이 저점을 만들고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뚫는 라인이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거 언젠가는 뚫을 건데 종가까지 뚫었어요? 종가까지 안 뚫었잖아요. 안 뚫었으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맞죠. 오늘 종가 베팅까지 삼각수렴을 뚫는 부분이 안 나왔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일봉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정배열이냐라는 거예요. 정배열이잖아요. 그쵸? 이거는 단기 정배열이에요? 중장기 정배열이에요? 중장기 정배열이에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아까 한네트 같은 경우는 고점을 뚫고 내려왔다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는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쵸?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고점을 넘어버리는 패턴이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중장기 정배열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조건이 두 번째 조건이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봉을 봤을 때 아직 삼각수렴을 뚫는 부분이 안 나왔으니 이걸 내가 시초가에 진입을 해보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여기가 가장 저점이 맞죠? 이 부분이 가장 저점이죠? 그럼 내가 종가 베팅을 할 거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들어가는 거고 내가 시초가 베팅을 할 거면 이 부분에서 뚫는 라인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저점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 저점과 동일한 부분에서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저점을 찍었을 때 이게 마지막 10번 저점을 찍었을 때 뭐 1번이든 5번이든 6번이든 저점을 찍었을 때 그 부분에 동일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깨버리는 11번째 저점이 되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 부분에서 만약 혹시나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저점이 한 번 더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럼 여기가 내 진입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고 저점을 만들어내지 않고 바로 상승을 해버린다. 이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빠르게 진입을 해줘야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가져가는 진입이 이제 스케일인데 그러면 내가 이걸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저점이 한 번 만들어져 있는데 한 번 더 저점이 만들어져 버려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죠. 그럼 그때는 내가 분할 매수를 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들어갔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상승을 하지 않고 만약에 다시 하락을 해버린다. 이러면 분할 매수를 치면 됩니다. 그러면 시초가 베팅이 완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쭉 내려옵니다. 기술적 반등이 없이. 이게 가장 첫 번째 조건이죠. 그럼 그게 맞아 떨어졌으니 내가 시초가에 보고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저점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저점이 만들어져요. 그럼 내가 여기서 진입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자세한 거는 뭐 내일이나 아니면 뭐 다음 주 일요일날 만약 방송한다고 하면 조금 저점 스케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